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축구를 조금 미리 좀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제 또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거 좀 부탁 좀 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도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자, 첫 경기 코모 대 나폴리 경기인데, 자, 나폴리가 되게 갈 길이 바빠요. 오늘 인터밀란이 가까스로 제노한테 승리를 했고, 지금 여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은 지금 이제 1위가 바뀐 상황입니다. 나폴리가 뭐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나폴리가 되게 갈 길이 바쁜데 최근에 이제 상대들이 엄청 빡셌습니다. 아탈란타, 유벤투스, 로마, 우디네세, 라치오 되게 힘겨운 일정이었었고 최근에 3연무예요. 그리고 이제 또 코모랑 한 다음에 인터밀란이랑 피오렌티나 경기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나폴리가 얘네들이 뭐 리그만 집중해도 되지만은 일정이 좀 빡세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코모도 중위권에서는 얘네들 상당한 복병입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이 팀을 너무 잘 만들었고, 승격팀 중에 지금 이제 파르마 베네치아가 강등권인 거에 비해서는 얘네만 13등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죠. 직전 경기 때 피렌체를 원정에서 잡을 정도고, 이제 또 니코 파스 레알에 이제 또 얘를 다음 시즌에 불러들일 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중간에 이제 또 카코레나 두비카스, 이코네 보강도 나름대로 이적 시장에서 알차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크바르첼리아보다도 찬스 메이킹이 더 좋았었던 다비드 네레스가 사실 이번 시즌 에이스인데, 네레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공격에도 타격이 확실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배당 대비 나폴리를 욕심내기가 적합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나폴리가 진짜 갈 길이 바쁜 건 알겠는데 요즘에 실적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고 원정이기도 하고, 글쎄 뭐 코모도 얘네들도 꽤나 좋은 평가를 받는지 배당이 되게 별로거든요. 나 근데 그래도 나폴리 승 보는 것보다는 코모의 프렘 방향성이 맞다는 마인드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피렌체 경기인데, 피렌체는 좀 살아난 듯 하더니만은 인터밀란이랑 코모한테 연달아 패했습니다. 근데 뭐 직전 경기 이제 코모전은 이 모이스킨이 그 징계 누적 때문에 결장했던 경기였었고, 뭐 인터밀란은 바로 전에 3대0으로 잡았었으니까 그냥 워낙 강팀한테 좀 복수당한 거다 이렇게 뭐 칠만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자니올로 그리고 뭐 폴로른쇼, 파지올리 보강도 나름대로 알차게 했는데, 코모한테 졌던 경기가 보강 선수들을 대거 기용한 경기였는데 특히 경기력이 좀 안 좋았었고, 킨이나 뭐 그브이드 윈손 이런 공격진들이 제대로 경기에 나와야지 뭔가가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킨은 뭐 복귀하기도 하고 그브이드 윈손도 뭐 대단한 부상 얘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보여요. 뭐 이거는 상대인 베로나가 리그 최다 실점 팀이지만은 이 베로나도 요상하게 한 방이 있는 놈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었죠. 피렌체가 지금 사실은 좀 안정감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얌전한 배당보다는 그냥 고배당 노린 선택이 맞을 것 같아요. 피렌체 햄무 정도? 그 정도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엠폴리 대 아탈란타인데, 아탈란타가 챔스에서 탈락을 했죠. 저는 매번 얘네들 경기력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또 운도 많이 안 따랐어. 1차전도 되게 억울한 페널티킥 내준 것도 있었고, 직전 경기도 루크먼이 PK를 놓친 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 클럽 프리게이전 2차전이 골 기대값, 익스펙티드 골, XG 상으로는 3.57 대 1.15였는데 결과는 1대 3으로 진짜 운떼기가 없었던 경기거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루크먼이 PK를 찬 거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이번 시즌 끝으로 재계약 없이 팀을 떠나겠다 이렇게 밝히는 등의 좀 잡음이 있기도 해요. 이거는 아탈란타가 필드 위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력을 떠나가지고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인한 여파가 꽤나 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저는 엠폴리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상대라고 보여요. 얘네들 뭐 시즌 초반에 반짝하다가 단단한 팀이었다 그런 시기 이후로는 꾸준히 그냥 못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이제 엠폴리는 최근에 홈이나 원정 가지 않고 10경기 동안 2무 8패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비의 핵심인 이스마일리 이 친구도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는 엠폴리가 깜냥이 모자란다고 보여요. 아탈란타의 리스크드 레테기가 리그에서는 뭐 헤트트릭도 뽑았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뭐 침묵했던 거 확실히 살아나는 게 맞냐, CDK가 최근 8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한 개도 없는 거, 루크먼이 뭐 심리 상태, 그리고 뭐 히엔이나 스칼빈이 부상으로 너무 수비진이 올드하고 전반적인 체력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겠지만은 기본빵 자체가 워낙에 크다고 보는 경기이긴 합니다. 저는 아탈란타 승이나 뭐 더 나아가서 욕심 부리고 싶은 그런 경기처럼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유벤투스는요, 유벤투스도 얘네들도 기어이 챔스도 탈락을 해버렸죠. 콜로무아니의 활약 덕분에 최근에 분위기가 나름대로 좀 상승세였는데 조져버렸습니다. 연장 가서 패배도 해버렸고, 자, 일디즈를 선발로 뺀다든지 그리고 엄청 못하고 있던 쿠프메이너스를
뭐 잘하고 있던 튀랑 대신에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을 쓴 것도 그렇고 사실 이 경기도 디그레고리오의 선방쇼가 아니었으면은 되게 좀 처참할 뻔했었어요. 이제는 뭐 유벤투스가 챔스까지 못 나가면은 모따의 자리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영입에서도 콘세 이상 디그레고리오 말고는 비싼 돈 들인 더글라스 루이스, 튼 쿠프메이너스 중원 친구들이 싹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얘네들은 이번 시즌에만 밀란을 막 여러 번 물먹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아탈란타랑도 비겼습니다. 꾸준한 경쟁력은 없어도 세트피스나 크로스 이런 대가리 한 방은 꼭 있는 애들이고 사르데냐 섬이라는 이탈리아 본토랑 떨어져 있는 이런 지리적인 이점 콤팔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유벤투스가 매번 이제 칼리아리한테는 상대 전적이 좋았더라고요. 늘 보면 이렇게 한눈에 봐도 칼리아리한테 되게 많이 이긴 게 보여요. 얼추 눈으로만 보시면은 종종 이렇게 칼리아리가 홈에서도 이긴 적이 있기는 한데 쭉 그냥 보면은 2009년 이후로는 유벤투스가 그 칼리아리 원정에서도 10승 2무 1패로 아주 강한 면모도 있다. 그러니까 맞대결 상으로는 뭐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좀 유벤투스의 예상 라인업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콜로무안이 세우고 콘세이 상해랑 일리즈 가장 경쟁력 있는 윙어들 폼 좋은 맥켄이 쓰고 뭐 튀랑 쿠프마이너스 튀랑 쓰면 나쁘지 않습니다. 로카텔리가 없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유벤투스 라인업은 나쁘진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양 위에 또 이제 캄비아소가 뛰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주중에 이제 유벤투스가 챔스에서 연장전까지 치르고 탈락을 해가지고 체력도 멘탈도 바닥난 상태로 이탈리아 내에서도 좀 어려운 사르데냐 원정을 간다는 거 이런 걸로 유벤투스가 못 이기는 그림을 그릴 거냐 그래도 이제 리그 내에서 체급 차위 스쿼드 뭐 상대 전적 이런 것들을 들여볼 거냐의 기로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뒤쪽이 맞아 보입니다. 나는 그 유벤투스가 칼리아리한테 상대 전적이 워낙에 좋기는 해도 올 시즌 자체가 이제 워낙 좀 뭐랄까 리빌딩 시즌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모따 감독도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고 무벤투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이긴다고 해도 그냥 햄무 정도? 콜로무아니의 발끝이 말을 들을 거냐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무승부 내지 유벤투스의 햄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요즘 리버풀도 얘네들도 머지사이드 더비에 이어가지고 빌라랑도 또 비겼었습니다. 그리고 울브스한테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후반전에 얘네들이 슛 빵번, 슛은 10번을 헌납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쳐맞았거든요. 한 이제 하프에서 슛을 한 번도 못한 거는 리버풀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살라에 이어서 16골, 그리고 득점에 21 관여, 72슛 시도로 올 시즌에 살라 다음으로 공격진 가운데 지표가 좋은 코디 각포가 에버튼전에서 부상으로 이번 경기까지 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맨시티는 은바페한테 헤트트릭 쳐맞으면서 탈락하기도 하고 확연히 그냥 맨시는 이번 시즌이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가장 처참한 시즌이죠. 그나마 좀 명예 회복은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 이후로는 맨시티가 5승 2무 1패로 승점 17점 딱 이제 리버풀 아스날 다음으로 많은 승점을 쌓았긴 했었어요. 뭐 영입생 니코 곤잘레스가 로드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도 모으고 있고 마르무시도 막 33분만 헤트트릭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등할 만한 여건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가 맨시티의 홈이잖아요. 물론 올 시즌이 워낙에 처참하긴 하지만은 상대 전적상으로 리그 기준 맨시티가 최근에 홈에서는 리버풀한테 15경기 동안 딱 한 번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페그리니 감독 시절 그때 진 뒤로는 4승 3무였다고 하거든요. 홈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점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가 홈이라면은 리버풀 상대로 쉽게 좀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맨시티의 이런 올 시즌에 여러가지 기록들이 모두 처참하게 망가지는 시즌이어가지고 과연 리버풀의 하락세가 먼저냐 맨시티의 처참한 시즌이 먼저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든지 어렵고 가장 편한 건 저는 맨시티의 플랜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빌바오 대 바야돌리드 경기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빌바오는 지금 딱 이제 빅3 이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다투고 있는 팀입니다. 리그 4등이죠. 그리고 바야돌리드는 독보적인 리그 꼴찌예요. 원래는 발렌시아랑 경쟁을 하다가 발렌시아가 여기서 좀 탈출을 했고 바야돌리드가 독보적인 꼴찌입니다. 그리고 빌바오가 홈이죠. 더구나 빌바오는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도 직행을 해가지고 딱히 얘네들이 체력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력도 100% 가동할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빌바오가 홈에서는 엄청 강력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잘 안 지는 팀이에요. 9경기 동안
물론 종종 무승부도 있지만은 잘 안 지는 팀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원래부터 빌바오의 원정 산 마메스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반대로 이제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최근에 5연패에다가 그 전에도 한번 알람에서 잡은 거 말고는 올 시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이제 1승밖에 없고 11패입니다. 11패. 이 지경이어가지고 그냥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뭐 그냥 빌바오 쪽을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핸디까지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과연 근데 빌바오에 이런 좀 득점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그 바야돌리드는 이 득실도 굉장히 안 좋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핸디까지도 도전해볼만 하겠다. 그냥 그렇게 좀 내질러 보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레알 대 지로나인데 작년 같으면 지로나가 막 3위까지 위협하기도 하고 되게 잘했었잖아요. 하지만 한 시즌 만에 여러 선수들을 또 내보내기도 하고 망해버렸다. 시티그룹 소속이라서 막 사비뉴 같은 애들 내보내고 그랬었죠.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의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진 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그에서는 이제 라이벌인 우승 경쟁팀인 꼬마랑 홈에서 비긴다든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했는데 오사수나랑 비긴다든지 이거는 아무래도 좀 벨링엄 같은 애들 체력 관리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임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오사수나랑도 비겼었고 사실 리그에서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레알의 최근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더구나 요즘에 킬리안 음바페가 미친 활약 중이죠. 10경기 동안 13골을 박는 그냥 미친 활약 중이고 헤트트릭도 2번이나 있습니다. 그냥 제대로 지금 후반기에 음바페가 미쳐있다. 그냥 그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로나는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도 탈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한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보여요. 또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무난하게 살피겠습니다. 레알이 물론 이제 좀 주중에 맨시티와의 챔스가 있어가지고 체력적인 소모라든지 오늘 경기도 얼마나 좀 라인업의 변수가 있을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뭐 레알 사이드를 보는 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오바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인데 그냥 이거는 다른 거 없이 난 요즘에 뮌헨 승리 보는 게 좀 힘들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 이제 다크호스 같은 활약 중입니다. 올 시즌 3위에 위치를 해 있어가지고 원래 기존 강자인 라이프치히나 도르트문트를 따돌리고 챔스권에 이렇게 안착을 해 있거든요. 물론 얘네들도 마르무시를 보냈다든지 그리고 좀 죽순 모습들 얘네들도 유로파를 병행을 하는지라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기는 해. 그래도 직행을 했고 유로파도 뭐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마르무시 보내고 나서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게 있긴 한데 난 이거보다도 그냥 요즘에 뮌헨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물론 어려운 상대 레버쿠젠이랑 비기고 챔스에서도 셀틱한테 되게 고전을 하다가 막바지 때 이겼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해리케인이 지금 부상 상태죠. 그리고 그 해리케인이 그 전에도 보면은 여기에 뭐 골 같은 게 몇 개 있긴 하지만은 필드골이 굉장히 적다. 이때 홀슈타인 키르한테 필드골 2골을 넣긴 했지만은 베르더 브레멘전도 페널티킥 2골이거든요. 해리케인도 사실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미더운 상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늘 말하지만은 이 날개의 자원들 중에서는 믿을 만한 선수 별로 없고 그런 지경이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뮌헨을 요즘에 쉽게 보기는 어렵다. 수비적으로도 사실 김민재 선수도 실수도 좀 있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나는 이거는 요즘에 뮌헨 좀 흔들리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종종 맞대결 상으로도 프랑크푸르트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뮌헨을 괴롭힌 전적이 좀 있거든요. 뭐 비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한 3년 전에는 원정에서 승리까지 해보고 옛날에 이제 뮌헨이 엄청 튼튼할 때 그때도 종종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도 괴롭힌 팀이었었어요. 뮌헨을 그 전에 이제 진짜 막 리벨이 있고 로벤이 있고 이럴 때는 뭐 좀 자주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맞대결 여태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가 뮌헨 상태는 꽤나 상대적 상으로 힘을 쓴 편이다. 요즘에 뮌헨 좀 튼튼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전 이거는 뮌헨은 안 보는 프랑크푸르트의 최대 뭐 한 1프렌, 2프렌 이런 것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